최근까지 알트코인 물을 한 번도 타지 않았다면 손실폭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물을 타면서 내려왔다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정도일 겁니다. 지금 당장 물을 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갱스입니다. 최근까지 유튜브 영상에서 이번 주는 버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로는 조정에 대한 가능성, 장기로는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브리핑을 전달해 드려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알트코인일 텐데, 최근까지 알트코인을 한 번도 물타기 없이 내려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알트들 하락폭을 보니까 손실폭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가 되실 거고, 나는 내려왔을 때 물을 타면서 내려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실폭이 대략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선에서 맞춰져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하락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 한 번은 이 꼬시는 움직임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반등에서 알트코인들이 적게는 플러스 10%, 크게는 플러스 20%까지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알트코인들은 최대한 현금화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이후 하락이 나온다면 여기서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자금,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자 여기서는 비트코인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까지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장을 보면 솔라나 계열들의 상승, 그리고 자발트 상승, SEC에서 알트코인 증권이라고 언급하면서 올랐던 비트코인 캐시를 포함해서 POW 계열 코인들의 상승, 그리고 바이낸스의 자발트 코인들이 선물 상장하면서 바이낸스 선물 상장 메타, 최근까지는 세일 수입 미나가 올랐고, 이후 최근에 밈코인이랑 RWA 코인들까지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이번에 조정이 끝나고 다시 반등분이 나와준다면 다시 또 새로운 메타의 상승분이 나와준다라는 말이 될 텐데, 우리가 이때 대장 코인을 못 잡을 수는 있어도 그 대장 코인이 나와준다면, 특정 섹터를 끼면서 상승분이 나와준다면 그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을 신규 진입에 대한 계획도 하나씩은 가져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까지도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면 최대한 현금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물론 여러분들께 조정이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물론 저도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몇몇 주변 커뮤니티를 보니까 지금이 바닥이다, 풀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분명 큰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에 대한 그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반등해서 현금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은 필히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근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전달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최근까지 증시를 흔들었던 이슈랑 어제 나왔던 최근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4월 14일 새벽에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보복 공격하면서 지정학적 이슈로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마이너스 10%가량 하락이 나와주었었고,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20%가량 하락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정학적 이슈가 명확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증시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금 가격 차트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인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세계 은행에서도 금에 대한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입니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파월의 연설에서 파월은 연준의 최종 목표 물가인 2%까지 가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동시에 금리 인하 시기를 지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사실 파월은 매번 연설에서 향후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멘트를 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우리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였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지정학적 이슈에 의한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저는 금리 인하 연기는 비트코인에는 호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었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당시에 말씀드렸던 그 관점을 여러분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미국에서 부동산을 포함해서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닷컴 버블과 리만 브라더스 버블과 같이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이번 구간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과거와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역시도 증시는 하락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파월이 사실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더 늦추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지금의 고금리로 좀 더 버텨볼 수 있겠다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거고, 그 자체가 아직까지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 사실상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연준에서는 코로나 때 풀었던 물가를 잡는 게 우선시 되고 있다는 거겠죠. 저는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는 증시는 지금처럼 계속 금리 인상에서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될 거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그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첫 번째 지정학적 이슈일 텐데, 지금은 지정학적 이슈만 해소되면 과거 전쟁 이슈에서 그랬듯이 다시 증시는 V자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가장 큰 악재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슈이고, 저는 물론 지금이 기회다, 매수해야 한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저도 사실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바닥이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당히 물리면서 진입에 들어간다면 저도 지금은 알트코인은 정말 세일 기간,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만 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100% 전부 다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번 반등에 수치된 현금 비중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사실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없었다면 지금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최근에 바닥을 3번 다져줬기 때문에 바닥이 되고 추가적인 반등이 여기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리였었겠죠. 하지만 저는 바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전쟁 이슈로 시장을 조금 더 흔들면서 비트를 단기로는 하락시키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차트들도 보면서 일본 캔들에서 매물대 지표를 키고 봤을 때 제가 60에서 61.5K 라인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일본 캔들상 매물대를 가장 바닥으로 두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캔들 기준으로 61.5K 밑에서 음봉으로 마감되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지지라인은 52K까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지금 바로 숏 진입을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바로 숏을 보는 거는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한 자리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일본 캔들이 지금의 이 매물대 밑에서 음봉으로 마감되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 다음 목표가를 52K를 두고 그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지만, 지금 바로 숏에 베팅하는 건 전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현재 차트를 다시 4시간봉 캔들로 봤을 때, 자 4시간봉에서 지금의 바닥 자리를 한 번 더 깨어가는 하락이 나오면은 지금 RSI 지수가 버텨주는 장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한 번 더 낮춘 자리에서 RSI는 고점을 높이고 4시간봉상 상승 다이먼스를 만들면서 크게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새벽에 장세의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새벽에 이 저점 자리를 깨러가는 하락이 나와주고 아랫꼬리를 달고 지금처럼 상승 다이버를 만들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숏 진입에서는 저는 정말 위험한 자리가 될 거다라고 차트를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숏을 잡기보단 오히려 현물로 물량을 좀 모아가는 방향으로 잡는 게 좋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사실 알트코인들도 지금 꽤나 많이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더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질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숏으로 우리가 크게 먹을 구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크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아랫꼬리를 달면서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숏은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조정이 나온다면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지지라인을 저 52K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 캔들 기준으로 61K 밑에서 음봉으로 마감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저는 그 자리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테더 도미너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려왔던 적이 많은데, 테더 도미너스는 제가 현재 보는 것처럼 자 일본 캔들로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이 채널의 형식으로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자 지금의 차트를 봤을 때는 하락하는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다시 또 상승 채널을 그릴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으로 움직이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지금 보이는 자 이 상단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그 구간에서 시세가 좀 상단으로 돌파하는 그 캔들이 나오지 않을까. 테더 도미너스는 비트코인이랑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테더는 현금이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테더에 대한 도미너스가 올라가면 현금 비중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다시 테더 도미너스가 하락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다시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여기서 테더 도미너스가 지금의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 다시 또 새로운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줄 거고, 다시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뚫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다시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이 저점 자리를 깨러가는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상승에 대해서는 2021년도 대불장이랑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1년도에 알트코인들이 정말 크게 상승이 나왔던 테더 도미너스의 수치는 자 여기입니다. 결국 저는 이제서야 홍콩 ETF가 승인되고 아직까지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 호재도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아직까지 비트코인보다 덜 올랐죠. 결국 여기서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상승 채널을 그려주더라도 결국 이 하단부를 뚫고 내려오면서 다시 이 21년도 저점 라인까지 여기까지 좀 지지를 받아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파동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동이 완성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다시 비트코인을 봤을 때 이 마지막 상승이 나와준다면 비트코인을 과거 21년도 차트를 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이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번 구간에서 다시 상승을 돌파하는 상승물이 나와주면서 이 고점을 만드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서 알트코인들이 정말 몇 배씩 올라가는 그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슈를 포함해서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를 들어가는 건 저는 좀 위험한 차트다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왜 빨리 반등이 안 나오지?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좀 더 하락이 할 수 있고 난 그것까지는 계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위에서 서서 더 큰 손실폭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돈보다는 시간입니다. 분명 그 시간이 이 손실폭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혹여나 지금 돈이 좀 시드가 좀 부족하다고 여기저기서 뭐 대출을 받아서 물을 타고 이런 거는 절대 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물을 타면 사실 내가 봤을 때 손실폭은 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손실에 대한 그 비중, 금액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좀 더 같이 기다려 봅시다.